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입니다. 책 읽어주는 채널. 오늘은 심리학 책 한 권을 들고 왔어요. 이 책인데요. 자, 마음놀이라는 책입니다. 중국의 심리학자인 비수민 박사가 지은 책인데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심리학 놀이를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군인이자 작가이자 내과 의사이자 또 심리학자인 그런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더라고요. 세상을 보는 그런 다양한 눈을 가지고 또 심리학을 파헤친 그런 책을 무척 제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작가가 인생과 내면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펼친 것 같아서 아주 재미있게 이 책을 읽었고요. 몇 가지 심리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몇 가지 놀이 중에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냥 귀로 들으셔도 괜찮고요. 한번 책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대로 실시간으로 따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읽어드릴게요. 이 놀이는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 하지만 효과를 더 좋게, 더 정확하게 하려면 야심한 밤이나 새벽에 깨어나는 시간을 활용하기를 권한다. 혼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술은 자제하는 편이 좋고 시끌벅적하게 무슨 일을 치르고 난 후에 해서는 안 된다. 차나 커피는 좋지만 너무 진하게 마시지는 말기를 바란다. 가족들이 없는 곳을 피해서 혼자 속마음을 마주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백지를 한 장 꺼낸다. 흠결 없이 깨끗한 종이어야 한다. 틀도 없고 접은 흔적도 없어야 한다. 펜으로 꾹꾹 눌러 쓴 흔적이 남아있는 종이도 곤란하다. 사하라 사막의 모래밭처럼 평평해야 한다. 그리고 검정색 볼펜을 하나 준비하라. 검정색을 못 찾겠으면 파란색도 괜찮다. 다만 빨간색은 안 된다. 너무 산뜻한 색은 보기만 해도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놀이를 할 때는 긴장을 푸는 편이 좋다. 긴장을 누그러뜨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외부 세계로부터 몸과 마음을 고립시켜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워야만 내 깊은 곳에 있던 신념이 떠오를 것이다. 준비가 다 되었으면 백지 끝 상단에 펜으로 아무개의 5가지라고 쓴다. 여기서 아무개는 바로 우리의 이름이다. 이 단계는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된다. 평소에 신용카드를 쓸 때나 택배를 받으면서 사인을 할 때 말고는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감동을 섬세하게 느끼기를 바란다. 이 이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몸, 나의 기억, 나의 사랑과 희망을 상징한다. 나의 이름과 나 자신은 때려야 뗄 수 없다. 결국 이름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순간에는 천지 만물이 잠시 사라지고 나의 이름과 마음만 남아있다. 내가 외롭게 이 세상에 왔을 때 내게는 나밖에 없었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나는 혼자서 훌쩍 떠나가야 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나의 탄생을 기뻐하고 나의 죽음을 슬퍼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나는 고독하다. 그리고 검정색 펜으로 흰 종이 위에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빠르게 쓰라.
이 5가지는 먹을거리나 물, 혹은 돈처럼 실제하는 물질일 수도 있고, 부모나 아내, 자식, 남편이나 강아지 같은 사람이나 동물일 수도 있다. 또 종교나 이상과 같은 정신적인 추구일 수도 있고, 여행이나 음악 또는 채식과 같은 기호나 습관일 수도 있다. 국가나 철학과 같은 추상적인 사물도 가능하다. 도자기나 우표 같은 구체적인 물건일 수도 있다. 결국 내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마음속으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를 적으면 된다. 이리저리 따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적으라. 가장 먼저 떠올랐다면 기록해도 좋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순서는 따지지 않아도 좋다. 앞뒤로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거나 성씨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내 눈앞에 놓인 종이는 더 이상 백지가 아니다. 종이 위에 내가 직접 쓴 글자의 흔적이 남아있다. 다른 데로 눈길 주지 말고 쓴 내용을 바라보라. 숨을 죽이고 1분간 바라보기를 바란다. 종이에 쓰면서 멈추었던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일었던 흔들림을 기억하라. 이렇게 모여 생겨난 작은 흔적이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여 생겨난 작은 흔적이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나의 최고의 비밀이기도 하다. 어쩌면 오늘 이전에는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애달파한 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을 이어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놀이를 했으면 이미 절반은 끝난 것이다. 그럼 나머지 반을 해보자. 이제까지의 절반이 따뜻한 기억과 놀라움의 발견이었다면 용서를 바란다. 나머지 절반은 냉혹하고 처참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망했다.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뜻밖의 일을 겪을 때가 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 여기서 자세하고 명료하게 말할 수는 없다. 인생의 굽이굽이 작은 길들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숨어있지 않은가. 때로는 흉악한 강도가 나타나서 통과비를 내라고 협박할 수도 있다. 우리가 치르는 대가와 희생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분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뜻밖의 일이 없는 삶은 비정상이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생겨나야 우리 삶이 활력과 돈으로 가득해진다고. 뜻밖의 일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아마도 그것은 삶이 끝나는 순간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이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5가지를 나는 다 지켜낼 수 없다.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 이제 펜을 들고 5가지 중 한 가지를 삭제하라. 주의할 것은 해당하는 항목 옆에 X 표시를 해서 기본 형태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적당히 가리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그런 인자함은 잊으라. 검정색 잉크로 천천히. 그러나 손톱만큼의 점도 남기지 말고 지워야 한다. 칼을 사용해서 잘라내도 좋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점을 만들거나 텅 빈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는 알아볼 수 없어야 한다. 내가 삭제한 것이 신선한 꽃이라면 이제부터 내 인생에는 봄날의 향기는 없어지는 것이다. 눈부신 목련이나 아름다운 장미와도 영원히 작별을 고해야 한다. 들에 핀 데이지나 민들레도 볼 수 없다. 나는 화원에 들어갈 자격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상실감으로 인해 생기는 아픔을 잘 관찰해야 한다.
종이 위에 소중한 4가지와 검은 점 하나가 남았다. 이 순간 삶에 다시 중대한 병고가 닥쳤다. 더 살벌하고 다급하게 닥쳐왔기 때문에 나의 4가지를 지킬 수 없다. 또 1가지를 버려야 한다. 처음에 1가지를 버릴 때 다소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수천 수만의 고민 끝에 고른다고 해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다. 이미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줄였는데 1가지를 더 줄이라고 하니 사람을 일부러 곤란에 빠뜨리는 게 아니냐고 트집을 잡을지도 모르겠다. 맞다.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게 이 놀이의 방법이고 잔혹한 운명이다. 우리가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고 아무리 원망의 말을 쏟아내더라도 놀이의 규칙만은 지켜야 한다. 펜으로 4가지 중 1가지를 검게 칠하라. 대충 지워서는 안 되고 나의 시야에서 완벽하게 없애야 한다. 내가 돈을 없앴다면 이제부터 나는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다. 이후로 나는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 좋은 옷과 맛난 음식, 고급 자동차, 아름답고 화려한 날들과는 철저하게 굿바이 하는 것이다. 가난해서 굶어 죽을 지경은 아닐지라도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을 버리는 것이 망설여지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면 돈을 남겨야 한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다른 것을 골라들고 사형장으로 가면 된다. 종이에 더 주의를 집중하기를 바란다.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곧 펼쳐질 것이다. 이제 백지 위에는 3가지 항목과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검은 점이 2개 있다. 그 2개의 점에 무엇이 묻었는지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험악한 도전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번에도 소중한 1가지를 버려야 한다. 이 단계까지 놀이를 진행하면 종종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고는 한다. 나는 늘 내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계속해보세요. 이 놀이의 핵심 가치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당신은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당신을 다그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삶은 당신에게 그런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능동적으로 버린다는 것은 썰물과 같아서 동요하던 것이 평온한 것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암초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원망할 것이다. 이런 놀이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아픈 것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써넣었을 텐데 그랬다면 버리더라도 이토록 심장이 찢기는 아픔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좋지만 놀이는 계속되어야 한다. 고지가 멀지 않았다. 당신은 벌써 한 걸음 한 걸음 적나라한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곧 허공을 가르며 나타날 것이다. 종이 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3가지가 검은 점이 되고 이제 2가지만 남았다. 번잡하던 물건이 이제 깔끔하고 수려한 용모를 갖추게 되었다. 까맣게 칠해진 새 점은 마치 검은 석비처럼 나의 사랑 속에서 묻혔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야 한다. 이 놀이는 괴롭히려고 고안한 것이 아니다. 이를 갈면서라도 계속하기를 바란다. 가는 데까지 놀이를 해보자. 당신에게 강요하는 건 내가 아니라 상황 자체이다. 참혹한 압박은 종이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서 오는 것이다.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기회는 잠시 왔다가 사라지고 만다. 물론 당신이 놀이를 계속하지 않겠다면 그만두고 물러나 버려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놀이를 계속하면 이익이 있다. 결국 이것은 하나의 놀이일 뿐이다.
나의 선택이 아무리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현실에서 일어나지는 않는다. 운명 자체를 정복할 때의 맹렬함은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한 놀이의 100배 이상일 것이다. 놀이를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면 사람들의 시끄러운 목소리는 사라지고 주위가 태고적처럼 적막해진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 회의장인데 바늘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처럼 조용하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있는 대로 졸인 상황에서 두 가지를 남긴 채 고르기 작업에 들어간다. 두 가지 모두 지극히 사랑하는 것들이다. 어느 한 가지를 버리더라도 살을 내는 통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에게는 회의장에서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미약하게 들린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가득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면서 이 비인도적인 규칙을 깨라고 요구한다. 내 마음인들 어찌 편하겠는가. 당초 나 자신도 이 단계까지 놀이를 했을 때에는 오장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종이를 던져버리고 쏜살같이 도망가지 못하는 나를 원망했다. 견뎌야 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놀이를 한 걸음씩 따라온 친구들에게도 같은 말을 건네고 싶다. 당신이 진정 아끼는 것을 잃었으니 울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정이 들었으니 망설여도 됩니다. 후회해도 됩니다. 그러면 끝없는 망설임 속에서 마음을 졸일 것이다. 물론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세 가지를 지웠으니 두 가지쯤 남기면 어떨까? 안 될 게 무엇이겠는가? 그렇다. 우리는 이 놀이를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어느 곳에 숨을 것인가? 종이 위에는 한 가지가 남았다.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네 가지를 지워 없앨 때도 그것들은 하나같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다. 지워지는 순서가 바로 나의 마음속에서 나눈 위아래 단계이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란다. 살다가 누구 말을 믿어야 좋을지 모를 때 머릿속에 프린터기를 작동시켜서 이 형태 없는 종이를 인쇄해보라. 아마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해답도 자연스럽게 얻어질 것이다. 만약 가장 마지막에 돈을 남겼다면 사랑, 친구, 가족 등에 대해서 길고 짧은 탄식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것들을 끝까지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주는 윤기와 따뜻함, 깊은 향을 맛보지 못할 테니까. 내가 일찌감치 버린 것에게 내가 어려울 때 함께 곁에 있어 주기를 어떻게 바라겠는가. 운명이 가지고 논다고 원망하지 말기를 바란다. 돈은 나에게 갖가지 편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파리를 끌어들이는 꿀과도 같다. 다행스럽고 놀라운 것은 이 놀이에서 백지에 글자로 흔적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돈을 최후까지 남긴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최후에 남은 세 가지, 두 가지에 돈이 남은 경우도 뜻밖의 적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 많고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것 같은데도 정신이 맑을 때 무엇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는 거의 모든 이들이 돈을 버렸으니 말이다. 삶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 행동과 목적이 다른 일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가장 많은 돈이 아니라 가장 큰 행복에 있기 때문이다. 행복과 돈은 관련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떻게 마음속을 행복으로 가득 채울 것인지는 하나의 예술작품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 고민하는 일과 같다.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취사 선택을 해야 하고 취사 선택을 하면 고통이 따른다. 세상에 완벽한 대책이라는 것은 없다. 어떤 결정이든 버리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모두 편하기만 할 수는 없다.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해졌으면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배열하라. 그런 다음 남은 일은 주어진 실마리를 따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의 가장 중요한 5가지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어른으로서 나의 세계관은 기본적인 틀과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태양계의 질서가 크게 어지러워져서 명왕성이 화성 옆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내가 내린 결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어떤 모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직관과 예측, 그리고 가치관이 더해져서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누리는 정찰병처럼 나의 가치관을 탐사하는 일을 돕고 이제 그것을 상부에 보고한다. 이 누리를 끝낸 다음 결과를 놓고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물론 놀이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이름을 먼저 지웠다면 그 대목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대로 알려도 큰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게 바로 진정한 나이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순서가 아니겠는가. 아름다운 환상보다는 참혹한 진실이 더 나은 법이다. 가치관은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준다. 사람은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죽기도 하고 타인을 죽이기도 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과 싸우기도 한다. 교만함과 자존심을 위해서 생명에 대한 사랑을 버린다. 자부심과 명예를 위해 몸을 바친다. 정직한 명성과 자비로운 감정을 위해서 재산을 버린다. 사람이 행동을 취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안전함을 중시하고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아주 작은 일들을 실천할 것이고 그로부터 기쁨을 얻을 것이다. 자극을 중시하는 사람은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할 것이고 도전적이고 위험한 일에 종사할 것이다.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나의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떠올려 보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의 결정과 가치관의 원만한 조화는 마음의 건강을 위한 비결임을 잊지 말자.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기 나오는 놀이를 따라해 보셨나요? 제가 처음 책을 읽으면서 이 놀이를 따라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작가가 계속 말한 대로 마음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놀이를 거치고 나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 번 더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면 내 손에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자괴감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책에서 소개한 마음 놀이를 통해서 좀 더 편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